2022년 2월 6일입니다. 요새는 크라임이랑 유튜브도 조금 이것저것 조금 내용을 좀 내실 있게 좀 정리하고 코로나19가 제 예상으로는 봄은 아니고 여름쯤이면 아마 종식이 될 겁니다. 아마도 빠르게, 아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바이러스는 배가 부르게 포식한 후에는 조용히 이제 또 잠복 모드로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언젠가는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또 나타날 겁니다. 그때 또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겠죠. 다음에 나타날 때는 제발 제대로 된 백신, 치료약,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그런 사회만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오미크론이라는 것의 등장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고 잠복기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가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인간을 감염시켜서 증상이 금방 나타나게 한다면, 한 몇 시간 안에, 그러면은 사실 그 바이러스는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바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만 바로 격리하거나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잠복기가 꽤 길다는 겁니다. 며칠, 몇 주. 그때 가지고 있지만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서서히 스며들어서 숨어있는 상태에서 퍼지는 거. 이게 가장 바이러스의 가장 큰 강점이죠. 최대의 강점이죠. 바이러스 자체는 없애기도 쉽고, 바이러스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숨기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군이 인간의 집단에 접근할 때 그것을 표식할 수 있는, 오히려 바이러스를 좀 더 빠르게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엑셀레이터를 라고 하는 일종의 스크리닝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백전백승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곰팡이와의 전쟁에서 비교적 빠르게 이기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바이러스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그거보다 더 작고 또 아주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류의 진화의 다음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우주를, 그리고 우리의 터전을, 지구를 벗어나는 탈지구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어떤 중력에 대한 함수를 풀어내고, 그럼 빠르게
시간을 정복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빠르게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인간은 다음에 진화 단계 혹은 그때는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범죄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월드 G라고 하는 영화, 아시다시피 안젤리나 졸리의 남편이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실겠죠. 가을의 전설에 나오는 미스터 스미스, 월드 G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이러스가 약하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아니면 좀 더 자신이 약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존재 속에서 숨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범죄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범죄도 수많은 범죄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순식간에 복제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단계에 오르기 전까지 혹은 올랐을 때도 사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오르기 전까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이러스처럼 범죄도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어떤 단계를 넘어서 갖고 그것이 특정한 표지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배리어를 경계선을 넘게 되면은 그때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뭐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처럼 범죄에 대한 예방 시스템, 흔히 말하는 방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비슷하게 조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인 거죠. 바이러스처럼 범죄도 특정한 특정한 단계에서 스스로를 무한복제하기 전에 체크를 해두고 무한복제가 시작되는 그 시기쯤에는 이미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안정적인 형태의 방범 시스템일 거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범죄가 있다는 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애써 무시하며 왜? 거기에 자원을 투자하기 싫고 자원을 투자하게 되면 지금 있는 정치인이라든가 관료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노출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알리길 싫어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일정 수준 이상 바이러스도 퍼지고 범죄도 퍼진 다음에서야 그때 대응하는데 그때는 이미 상당히 많이 늦은 상태 이미 상당 부분 대응하기 어려운 상당 부분 사회 시스템의 어떤 출혈, 공백 아니면 어떤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참 가장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 사람들처럼 범죄와 싸우는 사람들도 역시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우리는 아예 그런 범죄 예방, 사전 체크, 사전 표지 시스템 자체도 고민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사실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사전 표지 시스템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의 이 FBI의 범죄 매뉴얼을 이거를 굳이 번역해서 굳이 돈도 안 되는 또 출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왜 범죄를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범죄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화하고 있어요. 그 진화하는 부분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체크해서 거기에 적합한 대응 조직으로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거죠. 미국의 NCAVC라든가 아니면은 SIAG라든가 이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신속 대응 팀, TF든 어떤 형태든 빠르고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보다 많은 자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굳이 그렇게 많은 경찰력이라든가 굳이 많은 어떤 그런 것이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의사나 제약회사라든가 의료기 회사나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전에 미리 초장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그 많은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 많은 약이 필요 없겠죠. 그 많은 항생제가 필요 없을 것이고 그 많은 의료기기들이 필요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좀 묘하죠. 경찰 시스템이라든가 범죄 예방 시스템이라는 도 비슷한 겁니다. 효과적으로 분명히 차단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지금 존재하는 경찰력, 검찰력 그 외에 범죄를 지금 맡고 있는 일자리 잃게 되겠죠. 막대한 교도소 예산, 변호사들 아니면 그게 사실은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대응하는 어떤 쪽에서 다른 효과적으로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아니겠습니까? 사회개혁. 그러니까 사회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누구도 아닌 사실은 지금 있는 존재들이죠. 미국의 총기규제법이 개혁되지 않는 이유도 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전쟁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도 방산업체, 노동자들, 기업가들,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성이 없다는 건 여러분도 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제 책 누가 진짜 범인인가에 대해서 착한 경찰, 나쁜 경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 예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참 고민스럽죠. 저 같은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지금의 경찰 시스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할 겁니다. 새치혀로 나불나불거리면서 이 지금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돈도 되고 광고도 되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갈등이 생겨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 갈등과 혼란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저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죠. 그것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러스 얘기도 하면서 범죄 예방도 얘기를 하면서 분명한 답은 알고 있고 어디인지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인드헌터 시대에 미국의 프로파일러들이 1세대 초창기 로버트 레슬러, 존 더글라스 같은 그런 초기의 프로파일러들의 어떤 매우 우수한 어떤 노작들과 역량들이 좀 더 시키게 되면은, 발전시켰다고 하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 형태의 미국의 범죄 예방 시스템이나 사법 시스템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한 20년 혹은 30년을 잃어버렸어요. 1970년, 70년, 60년 그때쯤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렇지만은 20년 좀 넘게 허부적거리고 있다가 사실 게리 리즈웨이라든가 연쇄살인범들이 존재했고, 어쨌든 묘한 상황 하에서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또 무엇인가가 좀 진행이 돼서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아.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프로파일러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언론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업적 노름, 근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맹이는 거의 없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사실 CCM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축적해 가고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근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말장난을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했던, 그렇다 하더라도 CCM은 존재했고, CCM이 1판, 2판, 3판 넘어가면서 너무 느리게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CCM 초판과 2판과 3판의 시기차가 너무 커요. 3판 나오고 이제 4판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강력한 그 교도소 사기업들 혹은 방산 혹은 그 총기 기업들 아니면 그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변호사들 아니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불시잡이 되는 거죠. 불시잡.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불시잡, 하등 쓸모없는 직업들. 사실은
사회의 진보라든가 발전 과정에서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직업들,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써 사회를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직업들, 잡이죠. 불시잡 직업이죠. 불쉿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그랬을 수 있다. 70년, 80년, 90년. 또 뭐 아이러니하게도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80년대, 90년대에는 미국이 매우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시스템적으로 경기가 불황과 호황을 교차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시대로 넘어갔던.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범죄 예방 시스템의 안착을 방해했던 많은 존재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꼬락서니가 지금 저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역시 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하는 꼬락서니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범죄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사회 안전 시스템보다는 소위 말하는 불시잡 같은 사회의 기득권을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사회 안전 시스템이 조직되고 있고 될 거고 거기도 강화되는 그런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되는 거죠. 미국의 소위 말하는 7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그 실수 아니면 고의적인 혼란 혹은 고의적인 범죄의 홍수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그 범죄 데이터의 공개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고 경찰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결국은 미국의 그 암흑의 30년을 우리는 바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게 가장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범죄 예방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적 시스템 조직화는 요원한 상태.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 바이러스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쭉 했는데 범죄는 사회의 변화와 사회의 상황과 뗄래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사회 안전한 사회를 분명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제가 고민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무도 뭐 방송에서 뭐 불러주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또 코로나가
종식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 대중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하려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적어도 그런 준비는 좀 해야 된다. 뭔가 엄혹한 식민지 시대에 1920년도 무장투쟁 시기가 지나서 30년도에 항일 세력이 상당 부분 타격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주라든가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들여서 해왔던 이유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영어에 나오는 대사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소망이기도 하고 작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쨌든 두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